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그래도 바이러스 덕인지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춘절 기간이 늘어난 덕인지 작년 대비해서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극성은 아닌 것 같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선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몸에 좋은 수은과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더블로. 먼저 수은부터 볼까요? 서해입니다. 퇴적물의 수은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색이 진할수록 농도가 높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은은 강하구와 연안에 쌓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뻘건 건 정상이랍니다. 여기까지는 뭐 인간이 지구한테 미안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빨가면 안 되거든요. 서해는 하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바다라서 바다 한가운데 수은이 이렇게 빨갛게까지 쌓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2019년 2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중국발 수은이 해수에 있는 유기물과 결합해 매년 21톤씩 해저로 침적되고 있습니다. 육상이나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수은은 강의 하구나 연안에 쌓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기를 통해 배출된 수은은 먼 바다까지 확산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매년 대기로 방출되는 수은이 1100톤, 이 중에서 약 600톤이 중국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빨갛죠. 면적 또한 가장 넓죠. 누가 공산주의 국가 아니랄까봐 뻘개요. 전 세계 수은량의 54%가 동아시아에서, 이 중 1100분의 660, 그러니까 약 55%가 중국 거라는 거죠. 54% 중에서 55%니까 29.7%, 약 30%를 중국 혼자 뱉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 뭐 중국발 수은이 서해에 쌓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은은 신경독입니다. 중추신경계와 신장, 뇌를 손상시키고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선천성 결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미나마타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이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1956년 일본의 미나마타현에서 공장 폐수 누출 사건이 있었고 폐수에 포함되어 있던 다량의 수은이 해당 해역의 어패류, 즉 해산물에 쌓였습니다. 이걸 미나마타현 주민들이 먹게 된 거죠. 증상이 어땠을까요? 오바 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맞아요. 지금 당장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이옥신과 함께 설명해 드릴 거지만 중국 동부, 그러니까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중국 쪽에 공장, 쓰레기 소각장, 원자력 발전소 및 각종 발전소 등 동해를 발생시키는 별의별 안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를 중국 동쪽에 몰아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먹기는 싫으니까 편서풍 태워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은 이런데 이게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1인당 연간 평균 수산물 섭취량은 58.4kg이나 됩니다. 전 세계에서 1위죠. 지금도 우리의 식탁에는 집밥과 외식을 불문하고 서해안에서 잡은 해산물들이 자주 올라오죠. 국산뿐 아니라 중국산 해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서해 해산물은 우리의 식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다이옥신입니다. 2019년 기준 중국 동쪽에 244개의 소각장이 있었어요. 왜 편서풍이 불 때마다 한국의 대기질이 이따윈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올해는 471개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거죠. 중국에서는 2005년 기준 약 8천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했는데 10년 뒤인 2015년 기준 1억 8천만 톤으로 2배가 넘게 늘었고 인구 증가와 매립지 부족 때문에 2020년인 현재는 2015년보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보다 소각장을 2배 가까이 늘려왔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3억 6천만 톤 정도 소각한다는 소리겠네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전부 동쪽에 지어놨습니다. 왜? 바람이 동쪽으로 부니까 자기네들이 먹기는 싫으니까. 그런 중국의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매립지가 부족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각 비중이 오르고 있어요. 빨간색은 이미 가동 중인 소각장이고 파란색은 공사 중인 소각장인데 이미 2020년이 되었으니 빨간색으로 변한 데도 많을 거예요. 보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환경 오염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중국입니다. 과연 잘 지킬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쓰레기 소각장이 늘어나면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하고 여기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다이옥신이죠. 다이옥신, 청산가리에 비해 만배나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의 약 90%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을 모두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에 축적됩니다. 체내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배출되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에 차곡차곡 축적되기만 할 뿐이죠.
거죠. 그럼 아예 줄어들지 않느냐? 다이옥신은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가집니다. 인체 내에서의 다이옥신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5에서 11년. 이 5에서 11년이 지나면 몸속에 쌓여있던 것의 반이 줄어든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축적되는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지도 모르는데요. 다이옥신은 미세먼지처럼 마스크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다이옥신은 우리의 DNA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교란시킵니다. 결국 세포의 성장과 분할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조절 기능에도 변화를 줍니다. 이런 다이옥신의 별명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미나마타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전쟁에 사용된 고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뭇잎을 제거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유사식물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걸 제조할 때 다이옥신이 다량 생산됩니다. 이 고엽제를 미군이 베트남의 우거진 밀림을 제거하려고 뿌렸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물론 고농도 다이옥신이 한국에 직접 뿌려지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세먼지와 함께 날아온 다이옥신은 한반도의 대기에 떠다니며 사람과 토양, 바다, 강으로 스며들 것이고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축적될 것입니다. 코로나, 미세먼지, 수은, 다이옥신,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중국 동부에 건설되고 있는 수많은 원전 시설들, 지진이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들이라죠. 터져도 편서풍 덕에 중국 내륙에는 큰 영향이 없는 곳들이라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